사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 물으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산다고? 그럼 그냥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산다. 그냥 노력한다. 그냥 결정한다. 그냥이 대체 뭔데? 오른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어떻게 들까요? 그냥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냥 드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오른팔을 들기 위해서는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척수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시냅스에서 그 신호를 중계하고 근육세포를 자극하고 근섬유가 수축해 팔이 올라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극도로 요약해도 이 정도고 전문 용어까지 포함하면 A4 용지 2장 훌쩍 넘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팔을 드는 과정을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말하기 귀찮고 듣는 사람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 그냥이라는 말은 모를 때나 귀찮을 때 쓰는 표현인 겁니다.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살아요 라고 답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는 이유를 모르거나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은 굳이 삶의 이유를 몰라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들은 그냥 오른팔이 들어지는 사람이죠. 그럼 그냥 오른팔이 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오른팔이 어떻게 들어 올려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들 수 있는지, 왜 그냥 안 들어지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팔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방금 말한 5가지 과정 중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뇌든 척수든 시냅스든 근육세포든 근섬유든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팔이 안 들리는 거겠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면 왜 그냥 사라지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이유들이 뭉쳐서 자아의 상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에 불안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요. 이 자아가 부조리한 사회를 겪으면서 믿었던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에 마주하면서 믿음이 깨지고 꿈도 목표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마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나가 아닌 어지간한 충격으로도 흐트러지지 않을 튼튼한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내가 존재해야 세상을 의미와 무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이죠. 어렵다는 건 가능한 겁니다. 어렵다는 건 그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겁니다.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익숙해지려면 여러 번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어렵다는 건 계속하면 무조건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만드세요, 여러분을. 저는 2단어로 나를 정의합니다. 바로 현상과 믿음입니다. 자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고 믿는 모든 것, 그게 사람이든 현상이든 사상이든 모두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가치나 개념이 공격받거나 파괴되면 그게 곧 나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라 허무감을 크게 느끼는 것이죠. 또 저는 현상이라는 말로도 나를 표현합니다. 처음엔 저도 나를 뇌라고 생각했지만 뇌는 결국 물리적 기반일 뿐 사실 나란 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흐름 자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변화의 연속이 나고 상황에 따라 부서지거나 사라지기도 하며 그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무언가를 본다고 칩시다. 빛이 망막에 들어와 상을 맺고 그 상을 뇌가 해석하고 뇌는 과거의 경험과
연결해서 미래의 행동을 지시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보고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자체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삶은 변화의 흐름이고 변화 없는 정체는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신적인 정체, 마음의 정체, 감정의 정체, 육체적 정체, 모든 정체는 결국 죽음으로 수렴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나름의 단순화된 표현이지만 참고 정도는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모아서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고 다닌 건 꽤 무례한 일이었죠. 이 질문은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니까요. 마치 로켓 발사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냥 불 붙이면 펑 하고 날아갑니다. 이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이죠. 저는 나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어떤 과정은 금방 지나갔고 또 어떤 과정은 몇 주 이상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제게 큰 의미가 됐습니다. 자아를 찾기 전과 후의 세상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를 기록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나에 대해 기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 길이 펼쳐질 겁니다. 삶이 행복한가요? 삶이 고통스러운가요? 그렇다면 왜 사나요? 변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고통도 더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이죠. 마치 매운맛을 즐기듯이 때로는 고통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도 미숙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고 더 커진 자아는 더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만드는 과정이 즐거우면서 동시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